안녕하세요, 내추럴입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와인 그리고 내추럴 와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추럴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국내외 제가 방문했던 내추럴 와인바 몇 곳을 소개드림으로써 함께 내추럴 와인을 좀 더 즐기자는 취지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내추럴 와인은 포도를 재배할 때도 천연의 방식을 쓰고 그리고 와인을 양조할 때도 천연의 방식을 쓰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선 100%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포도를 재배하는 그 농장의 모습을 보면 뭐 소나 양 떼, 포도가 아닌 다른 식물들도 함께 자라고 있는 정말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있고요. 제가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한 곳은 한국은 아니고 일본의 후쿠오카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이 한국보다 와인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와인 시장이 발달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내추럴 와인도 국내보다 훨씬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추럴 와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일본은 어떠한 되게 멋들어진 아니면 저희가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와인바가 아니라 일본은 이제 주거 형태가 맨션의 형태가 많은데 맨션의 1층에 내추럴 와인 바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를 검색을 해서 찾아갔는데 그곳의 이름이 미나노 코창이라는 곳이었고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정장을 입으신 일본인 한 분이 와인을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거기는 자리가 없어요. 다 스탠딩이고 제가 내추럴 와인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처음 이제 주문을 할 때 저 내추럴 와인 처음 먹는다.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 해서 근데 거기는 이제 모든 내추럴 와인을 다 글라스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민나노 코창 사장님께서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하는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와인은 도멜레온 바랄이라는 와이너리의 와인이었고 그 첫 잔을 딱 먹었을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강렬한 맛이었고 내가 여태까지 먹은 와인이랑 정말 다르다 이런 게 첫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참고로 도멜레몬 바랄은 프랑스 와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어떤 와인이었는데 지금 사실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두 번째 와인도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때부터 내추럴 와인을 좀 더 알고 싶다, 즐기고 싶다 네, 그런 바람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도 그 민나노 고짱 사장님께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에 방문하신다면 이 미나노 고창에 방문하셔서 내추럴 와인을 정말 편하게 접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제가 상해 여행 갔을 때 갔던 렉바라는 곳인데요. 사실 렉바는 내추럴 와인보다는 브런치로 굉장히 유명한 카페 겸 바더라고요. 상해에서. 제가 갔을 때도 1시간 정도 웨이팅 후에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렉바에 있는 모든 와인이 내추럴 와인은 아니고 오가닉 와인이랑 뭐 내추럴 와인이랑 일반 커머셜 와인이 섞여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직원분한테 여기 있는 와인이 모두 내추럴 와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은 내추럴 와인이라고 했지만 그분도 내추럴 와인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갖고 있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제가 마셨던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오가닉 와인이었고 대신에 굉장히 매력적인 맛을 갖고 있는 와인이었고요. 내추럴 와인 외에도 갈레트나 어떤 식사 메뉴 이러한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메뉴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맛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상해 여행 가셨을 때는 꼭 여기 렉바에 방문하셔서 갈레트와 같은 브런치 메뉴와 오가닉 혹은 내추럴 와인을 즐기시면 굉장히 좋은 여행으로 기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한 4시쯤에 방문을 했었는데 4시에 방문해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다시 5시 정도에 들어가서 내추럴 와인을 즐겼었고 한 6시 정도 되니까 이제 브런치 손님들이 빠지면서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이제 와인이나 뭐 맥주를 즐기는 바의 형태로 변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한잔 하러 가실 경우라면 뭐 한 6시에서 7시 사이 저녁 때 가시면 사람이 좀 빠진 상태에서 웨이팅 없이 바로 내추럴 와인이나 맥주를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내추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4군데를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가장 최근에 간 곳인 슬록입니다. 녹사평역 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슬록은 뭐 굉장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테고 혹은 가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슬록을 총 2번 가봤고요. 최근에 가서는 제가 굉장히 먹고 싶어 했던 구토가오의 테오도라 2017년산
16년산은 비싸서 17년산을 먹었고요. 제가 병을 갖고 오고 싶었는데 병은 못 가져왔고 대신에 이렇게 코르크를 가져왔습니다. 후투오가오 써있고요. 네, 여기 2017년이라고 써있네요. 제가 슬록에서 이 후투오가오 테오도를 마시면서 후투오가오를 태그해서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후투오가오에서 제 그 인스타 스토리에 이모티콘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놀랬고 감사했고 좀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슬록에 가셔서 후투오가오나 뭐 다른 와인을 즐기실 때 그 와인의 와이너리를 태그해서 포스팅을 하시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면서 좀 더 재밌고 즐겁게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록은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 그리고 내추럴 와인을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장소고요. 우선 메뉴에 굉장히 친절하게 각각의 내추럴 와인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시골에서 소녀가 뛰어다닌 듯한 느낌의 뭐 와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내추럴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와인을 이해하시고 원하시는 그 매력을 가진 와인을 선택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들이 많고, 저는 2번 갔을 때 2번 모두 딸기 마스카포네와 함께 와인을 즐겼었는데요. 그 마스카포네는 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치즈라고 하고요. 그 딸기를 슬라이스해서 그 사이에 이제 이 치즈를 넣어 주시는데 굉장히 달콤하면서 상큼한 맛이에요. 그래서 화이트 와인과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먹었던 이 구토가오의 테오도라가 화이트였기 때문에 굉장히 상큼상큼한 느낌으로 와인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번째로 소개드릴 장소는 성수동에 위치한 TBD입니다. 성수동이 요새 굉장히 핫하고 뭐 힙한 곳이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내추럴 와인을 취급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는 상태고요. 그래서 TBD도 슬롯과 마찬가지로 방문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슬롯과 마찬가지로 TBD도 2번 정도 방문을 했었고, TBD는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이 하우스 와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추럴 와인들이. 그래서 레드, 화이트, 뭐 오렌지나 아니면 로제와 같은 식으로 하우스 와인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잔으로 내추럴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바트를 안 시켜도 내추럴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그렇게 부담이 좀 덜 가는 부분이 있고요. 테이블이 몇 개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요새 내추럴 와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성수동에서 내추럴 와인을 접하기 위해서는 뭐 많은 곳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TBD는 항상 저녁은 예약이 항상 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인스타를 보면 오늘은 예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9시 이후에 도보로 방문하시면 뭐 식사가 가능하십니다. 내추럴 와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라는 공지가 항상 뜨는데,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정말 접하실 분들은 TBD를 방문하실 예정이시라면 빠른 예약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냥 내추럴 와인 한 잔 그냥 다른 데서 저녁 먹고 한 잔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 9시 이후에 TBD를 어케인으로 방문하시면 내추럴 와인을 매력적으로 한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남동에 위치한 빅라이츠, 대광이라고 불리는 내추럴 와인 바입니다. TBD나 슬록에 비해서는 조금 정제되어 있는 분위기고 좀 더 와인 바스러운 곳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와인 바를 떠올렸을 때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고급스러움이나 우아함을 좀 더 갖고 있는 곳이고, 뭐 슬록이나 TBD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덜 대중적인 와인 애호가들의 성지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고, 빅라이츠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내추럴 와인이 구비가 되어 있고, 대중적인 내추럴 와인부터 그리고 내추럴 와인 애호가들이 좋아할 만한 좀 레어한 내추럴 와인들도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곳에서 좀 경험을 하신 후에 방문하시면 더 내추럴 와인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께 페어링 되어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대신에 가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도 굉장히 비싼 뭐 와인도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특별한 날이나 혹은 내추럴 와인을 어느 정도 즐겨봤는데 좀 더 내추럴 와인을 고급스럽고 재밌게 즐기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슬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이파리라는 곳입니다. 소개드린 4군데 와인바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생긴 곳이고요. 사실 이곳은 저도 방문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조만간 방문을 할 예정이고, 앞에 3곳보다 좀 더 대중적으로 내추럴 와인을 소개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곳이. 그래서 내추럴 와인뿐만 아니라 뭐 맥주나 칵테일, 다른 술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내추럴 와인을 뭐 하우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종류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지만 방문을 하지 않아서 제 인스타그램으로 보면 내추럴 와인을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고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내추럴 와인이 통용되길 원하시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는 봤어요. 밖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봤는데 와인 즐기기에 적합한 분위기인 것 같아서 꼭 저도 조만간 방문을 해서 이파리에서 내추럴 와인 즐기고 그 경험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내추럴 와인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즐기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찍어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내추럴 와인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내추럴과 관련된 키워드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